안녕하세요. 과거에 HAB가 이뮤노믹을 인수하면서 NRDO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LSKG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NRDO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이 LSKG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상업화에 가까운 디벨롭먼트만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연구소, 대학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SKG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정보가 많은데 뉴스 앤 노티스를 보면은 여기에 뉴스 소식들도 있지만 CEO 칼럼도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CEO가 쓴 칼럼들이 많이 있거든요. 2014년부터 해서 3페이지에 이어서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 정리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박지경 씨에게는 두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두 명 중에 최소한 아들이 한 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 명이 아들일,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밑에 걸 풀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최소한 한 명일 그 전체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요게가 아들, 그 다음에 뭐 형이라고 할게요. 형이 아들, 동생 아들일, 그 다음에 둘 다 아들일 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가 3이죠. 3분의 최소한 이제 한 명이 아들이니까 전부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둘 다 아들일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 전체를 봤을 때는 둘 다 아들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밑에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 건데, 조건부 확률이죠. 아들이 한 명일 때 다른 한 명도,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일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둘 다 아들일 확률이면 4분의 1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경우수는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아들인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요거를 뺐어야 됐죠. 그래서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베이지 정리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식을 풀었을 수 있습니다. 베이지 정리에 따라서. 자, 보면은 요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보면은 둘 다 아들일 때 아들이 한 명인 것은 100%죠. 왜냐면 둘 다 아들일 때 한 명 아들인 거는 100%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아들일 경우는 전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4분의 1이 적히는 거고요. 마지막 이 분모에 있는 한 명, 최소한 한 명은 아들일 확률은 아까 봤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명, 여기 한 명, 그 다음 둘 다 한 명, 이렇게 있을 때 전체 4개 중에서 3개가 한 명은 적어도 아들일 확률이잖아요. 4분의 3이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둘 다 아들일 때 아들이 한 명인 거 곱하기 둘 다 아들일 것은 이제 4분의 1 하나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이거를 나누기 한 명이 최소한 아들일 것은 이제 4개. 둘 다 아들이 아닌 경우만 빼주면 되니까 4분의 3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랑 요 위에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처음에는 최소한 아들이 한 명인 것인 상태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때 이거는 3분의 1이 바로 나왔죠. 이게 둘 다 아들일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전체 이 아들이 둘 다 없는 경우에도 계산을 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들이 최소한 한 명인 거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아까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는 숫자 4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4개니까요. 둘 다 없는 경우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아들이 한 명인 상황 기분 이거에서 둘 다 아들인 걸 구하는 거니까 전체 4가 들어간 거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구해본 게 밑에 거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화학 이거는 1949년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70년의 역사가 지났죠. 그리고 이 작용기전이라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DNA의 알킬화를 유발하여 세포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의 발생이나 기전 등을 이해하고 차단하는 치료법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킬기라는 것은 알킬 이제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 내에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 하나가 결여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메틸기의 구조인데요. 가장 작은 알킬기가 메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예시로 알케인에 대한 염소의 결합 반응을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염소 자유 라디칼이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원자를 하나 가져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케인은 수소 원자 하나를 뺏겼죠. 여기 위에 보면 알킬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가 하나 결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염소 자유 라디칼 여기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알케인 등의 유기화합물은
이 수소 원자 하나를 잃게 돼서 알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도 봤듯이 알킬기 구조는 이런 알케인과 동일하는데 단지 수소 원자 하나가 뺏겼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케인의 일반식은 여기 보면 CnH2n 플러스 2 이렇게 적혀 있죠. 1 넣으면은 뭐 4, 6 이렇게 8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탄소 하나랑 수소 넷으로 이루어진 CH4가 메테인인데, 이 메테인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C가 하나 있고 HHHH 해서 4개가 있는 건데, 아까 봤던 가장 작은 알킬기 메틸기의 구조가 이거죠. 요게 H 하나 더 있으면은 방금 봤던 메테인이랑 똑같이 생긴 거죠. 똑같이 생겼죠. 여기 수소 원자 하나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알킬기는 일반적으로 간단히 R이라는 구조로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 와서 보면은 이제 알킬기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죠. CnH2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은 플러스 2로 돼서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이거는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수소 원자 하나를 뺏겼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하나를 제거한 원자단이 바로 알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방조 포화탄수소, 이게 RH인데 이 H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R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킬기는 여기 보이는 뭐 메틸기, 에틸기 등을 다 총칭을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CH4가 아니라 CH3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메틸기 아까 봤던 HCHH에서 하나가 없었잖아요. 이게 메틸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의 알킬기 CH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틸기 뭐 여러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화학식에서 R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킬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수소 H가 하나 빠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봤듯이 메테인이라고 했죠. 요즘에 메테인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CH4에서 H가 하나 빠진 CH3를 메틸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메테인이 있는데 이거 하나 빠졌죠, H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메테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4일 때는. 근데 하나가 수소 원자 뺏기니까 메틸, 그래서 명명이 안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D가 바뀌었죠. ANE를 지우고 여기다가 YL을 붙이면은 메틸 이렇게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에테인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ANE를 지우고서 YL을 붙이면은 에틸이 되죠. 그래서 에틸기, 메틸기 이렇게 되고, 아까 봤던 것들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테인, 이것도 부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은 R이랑 이게 다시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서로 다른 알킬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또 같은 거라고 설명하는 교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명법까지 이제 아시면은 뒤에 YL이 붙었으면은 알킬기 그 계통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킬화라는 게 뭐냐, 알킬화되다 라고 하는데, 유기화합물 가운데 수소 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하거나 치환되는 반응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분자에 그냥 알킬기를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유기화합물을 알킬화제라고 하는데요. 의약, 플라스틱 합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킬화제는 강력한 발암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래에는 알킬화제가 화학요법의 한 분류를 뜻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봤던 게 알킬화제였죠. 처음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화학항암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알킬화제는 DNA 구안인의 교차 결합을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DNA 이중 나서는 분리될 수도 없고 풀릴 수도 없고 세포 분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세포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서의 알킬화제라는 의미로 쓰이고 쭈루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DNA 알킬화는 DNA 파괴 또는 DNA 체인의 교차 결합을 유도해서 DNA 합성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알킬화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산, 특히 DNA 알킬화 여부가 세포 독성에 가장 중요하고, 이게 DNA 파괴, 가닥의 교차 결합, 크로스 링킹 이런 것들 유발해서 DNA 복제와 전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LSKG CEO 칼럼으로 와서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거를 보면요, 임상시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이항적 대표가 6월 3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엄청 최신이죠. 한 달 정도 된 건데, 과거에 이제 2019년에 임상 실패했던 사례로 꼽았던 그런 신약과 종목이 있는데요. 그게 코오로 생명과학의 인보사, 신라젠의 팩400, HM의 리보세나니, 헬스미스의 VM202라고 했습니다. 위에 네 실패라고 해서 이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CRO 이 LSKG는 아파티닙의 임상을 수주하기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들 보니까 앞에 보니까 CRO의 잘못으로 임상시험 실패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경제지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읽고서 어떤 영감이 썩 들었겠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고, 해외 임상시험 실패 원인은 CRO에서 찾고, 이러한 CRO 산업을 경쟁을 위해서 육성해야 되는 주장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아니다 라고 뭔가 항변하기 위해서 쓴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